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호수님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는데요. 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떠셨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 좀 쓰셨습니까? 네, 가정 경제 지출이 좀 많았던 5월이었죠. 네, 하지만 또 내일 모레면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알고 계셨나요?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사랑의 표현으로 또 머니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5월에 날씨가 좋은 푸르른 5월에 밖에서 산으로 들러 나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기회를 갖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요 앞에 계신 분들은 또 열심히 잘 인사를 하는데 저 중간쯤에 계신 몇 분은 AI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개 돌리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인사를 할 때는 어깨를 돌리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부자 될 상이십니다 하고 다시 어깨를 돌리면서 두 분 이상에게 네, 뒤를 돌아도 좋습니다. 네, 그래도 꿋꿋하게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들은 AI.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성공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공통점이 있을까를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성공자들은 뭐뭐가 좋다. 뭘까요? 정신력. 네, 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한번 가보자 하도 때를 써가지고 아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겠고 그래 내 인생 한번 뭔가 현실 점검을 해보니 뭔가가 필요해 단호한 모습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밥 사줄게 그래서 꼬입에 넘어가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어떤 이유로 오셨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역사적인 현장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나는 생애 최초 이 자리에 처음 왔다 하시는 분. 네. 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 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에 오셨든지 간에 반응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내가 그냥 눈을 감고 지그시 들을 것인지 귀를 쫑긋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거시기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 오신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기대하지 않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이 자리에 오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열심히 사업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촌년이에요. 자, 저희 집안은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유세차 하면서 시제를 드리는 늘 선비의 고장 양반의 도시를 자랑하면서 어릴 때부터 저는 양반 가문의 자녀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자는 자고로 초신해야 한다. 남의 집 욕먹지 않게 우리 집 욕먹지 않게 늘 남의 시선, 체면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세뇌를 당했어요. 이렇게 조신해야 할 제가 초등학교 우리 6학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라고 하셨고 아이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과학자가 되겠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겠다, 음악가가 되겠다, 멋진 꿈들을 얘기했는데 저의 꿈을 발표했습니다. 뭐였냐면 저는 대학가요제 출신의 가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남매였는데 위로 오빠가 둘이고 언니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방학 때만 되면 오빠가 막 대학가요제 노래 나 어떡해 막 동네 꼬마 녀석들 막 이런 것들을 가사를 적어서 5명이 뚜잉 둘러 앉아서 맨날 그런 노래를 부르고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가요제 출신의 가수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딱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의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장경이는 집에 가지 말고 남아라. 그리고 꿈을 수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내 꿈을 뭘로 수정을 해야 할까 곰곰이 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TV를 보고 웃으면 복이 와요. 막 깔깔깔깔 웃고 배추머리 김병조 생각나시나요? 제 연식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김미아 엄매기 주고 이런 걸 보면서 웃다가 제가 그런 흉내를 너무 잘 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흉내 그리고 성대모사 막 이런 걸 잘해서 애들을 웃겨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개그맨이 되겠다고 다시 적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갖다 드렸더니 선생님이 확 화를 내시면서 너는 대학 교수가 되어라. 그 이후로 저는 가슴이 답답했고 절대 누구에게도 저의 꿈을 얘기하지 않고 저의 꿈을 꽁꽁꽁 숨기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영어 하나만 잘하면 어떤 밥을 굶지 않는다, 어떤 일을든지 진로가 밝다 이런 선생님의 권유로 저는 이렇게 영문과를 가고 싶었지만 저는 선생님은 교사를 추천했지만 저는 전 세계 지도 하나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여행 가이드가 되리라. 이 꿈을 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꽁꽁 숨겨놓고 진로를 상담을 했지만 인생은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영문과를 가지 못하고 저희 아버지가 원서를 사들고 오셨어요. 여자 직업으로는 간호학과가 괜찮다. 그래서 저는 간호학과를 갔고 또 이렇게 93년에 졸업과 동시에 저는 이때만 해도 좀 봐줄만 했어요. 제 몸무게가 40대 중후반을 웃돌고 있었는데 그런 거 아세요?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 맛집도 발견하고 예상치 못하게 그 맛집에 갔더니 오랜 지인을 만났어. 그리고 알고 보니 그게 지름길이었어. 근데 저도 이런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정신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적성에 굉장히 잘 맞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또 재밌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물론 결혼도 하고 또 두 아들의 엄마가 되기도 했지만 저는 가정에서도 충실하려고 애를 썼고 직장에서도 저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또 수련을 받고 정신보건 전문의원 1급 자격증도 따고 또 정신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가족 상담을 더 공부를 하고 가족 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임상 경력 5년 또 보건소와 협업을 하는 지역사회에서 18년 23년을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저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기대되시죠? 네. 2016년 짜잔 이런 몸뚱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커리어는 쌓았지만 저는 직장인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고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 고개를 쳐들어 보니 제가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이 직장은 보람은 있었지만 저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자랑을 했는데 제가 2016년 방년 나이 48세. 위험해서 위궤양으로 가고 있었고 허리 디스크 시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매일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결과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던 곳이 서울시 K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 같은 정신과적인 진단을 갖고 병원을 입원 퇴원을 반복하시면서 사회성이 부족하신 분들을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단 상담, 개인 상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또 학교에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또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1위를 하면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의 일은 업무는 적은 인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직원들이 말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이지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보람, 같이 이거 하나로 버티고 있었죠. 그런 내담자 중에 가장 아픈 가슴이 마음이 아픈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르신 분들이었어요. 그래도 한때 젊었을 때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잘 살아왔고 하지만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정말 경제적인 낭떠러지에 서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한때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지만 또 경제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맞고 또 자녀들 결혼을 다 시키면서 그래도 중소기업 사장님이니까 구세금 맞춰야 되니까 결혼 준비를 시키다 보니 빚을 떠안게 되고 그것을 갚느라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지기관과 연계를 해서 일시적인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그 외에는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굉장히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나이를 드셔가면서 약봉지가 늘어나고 또 경제적인 이런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고 준비가 되었더라도 또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현실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20년 뒤, 30년 뒤도 어쩌면 저렇게 되어갈 수도 있겠구나.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 귀에 계속 노후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저도 남편이 뭐 이름만 되면 아는 자동차 회사의 임원이었고 저 또한 전문직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뭔가 준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속빈 강정이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평균 중과율이 가장 높은 나라. 그리고 노동소득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출퇴근을 하고 시간을 대신해서 수입을 받고 있는 다 노동소득자잖아요. 그럴 때 노동소득의 생애 주기를 보니까 자녀들은 27세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전에는 당연히 적자가 맞아요. 인정이 되지만 이제 퇴직을 한 이후에 60세 이후에부터 우리가 잘하면 100세 아니면 120세까지 산다면 거의 60년 이상 동안을 적자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진단해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건강의 문제 그리고 돈도 매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항상 100만 원이 50만 원이 모자랄까? 내가 사치를 하나? 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사치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 수입이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내가 평일날 시간을 쓰려면 휴가를 내야 하는 정말
현대판 노예가 바로 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다 그렇게 살지 않아? 내 주변에는 별로 부자가 없었거든요. 그냥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부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러고 살지 않아? 라고 위안을 삼고 지냈는데 아니다. 이제는 내가 도구를 가지고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찾고 있을 때 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후배가 회의가 끝나고 뭐를 자꾸 이렇게 마시고 있길래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먹자 라고 했다가 제가 한 1년 반 정도는 소비자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현실 점검이 되면서 저 친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잘 돼? 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선배님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러더니 뭐 허연 책자를 꺼내고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듣다가 제가 눈이 띠용 하고 깜짝 놀라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수익 구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디에 가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냐라고 물어봤고요. 여러분들처럼 이런 자리에서 와서 들어봤습니다.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여기에서 들으면서 강의도 듣고 저기 복도에 앉아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지 살펴봤어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저에게 딱 꽂히는 부분이 진정한 건강, 진정한 부자였어요. 내가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일을 했는데 저는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제품을 먹어보면서 건강해졌고 우리 아이가 맨 앞에 있고 비염에다가 맨날 1번이었어요. 남자아이가. 그런데 1년에 16cm가 컸어요. 그리고 저의 그런 건강적인 부분이 좋아졌고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좋아진 것을 내 지인들을 도와주면서 돈은 따라오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강의 마지막 때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은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건강, 재정, 시간적으로 자유로우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5년 후 진정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유사나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함께 하시자라는 멘트에 집에 돌아가는데요.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후로 다시는 내가 꿈을 꾸지 않겠다. 꿈을 말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제가 내일 모레 50인 제가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작하지 않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일인지 또 내가 할 만한 일인지 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회사 중에 유사나라는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모든 것들을 샅샅이 매의 눈으로 잘 살펴봤어요. 자, 그랬더니 리스크가 없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한물 간 일이 아니라 트렌디한 일이면서 부업자인 저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현금을 건물주처럼 따박따박 받아갈 수 있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그 파이프라인 같은 수입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 뭔가를 파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는 게 아니라 연결하고 공유하는 일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배민 아시잖아요. 배민은 뭐예요? 야식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분들을 배달을 해주면서 연결을 하고 그죠? 온라인으로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없잖아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저 진짜 요즘 쿠팡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고 있는데요. 마약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그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건강이 필요한 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자료들도 많이 찾아봤어요. 서울대 유기진 교수팀이 2090년도에는 이런 계급사회가 되는데 쭉 나열한 부분이 깜짝 놀랐어요. 2060년이면 제가 살아있을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우리 두 아들이 이렇게 1계급에서 살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도 느끼고요. 또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쓴 책에 보니까 우리 수입의 4분면을 보니까 저는 노동 수익을 받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노동 수익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사업가, 투자가 쪽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투자가는 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5%의 인구가 95%의 부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가. 그렇다고 내가 이건희 또 삼성, LG처럼 또 아니면 중소기업처럼 내가 회사를 차릴 수는 없지만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진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 자체가 아니라 수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 그 다음부터 저는 자산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4개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메타버스 아시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X. 예를 들어서 스마트 카가 있다면 나를 여기다 태워다 주고 그리고 그 카가 돈을 잔뜩 벌고 내가 퇴근할 때 태우러 오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 돈이 있어야 하고 우리처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처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웰리스 산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웰리스 산업이 어느 정도로 비전이 있는 일인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의를 했던 누구죠? 폴 제인 필저 이 미래학자는 다음 새로울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에서 1조 달러 웰리스 산업을 준비하고 또 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리스 산업은 5,300조 그리고 내년 2025년에는 8,400조를 예측하고 있고요. 웰리스 산업 분야에서 1위를 하는 기업, 품목이 뉴트리션입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 상황을 볼까요? 국내에서도 8년 만에 5배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10년 안에 5배로 성장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뉴트리션 제품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 하나를 알아보고 이 뉴트리션을 어떻게 유통시키는 게 나에게 가장 부를 가져올 것인가, 이 2가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끝난 거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가 2000년 이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이 총판, 도매, 소매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누가 있어요? 네, 기업 주도형의 이런 대형 마트들, 홈쇼핑, 인터넷 쇼핑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예전에는 소비만 하고 지출만 했었는데 소비자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유통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단계다 뭐다 피라미드다 말이 많은데요. 시대의 흐름은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흐름 소비자 혁명입니다. 자,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기존의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제공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인데
캐시로 줍니다. 캐시가 우리가 마트를 갔을 때 딸랑 얼마 이렇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준까지 어마무시하다는 게 관건인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직업보다 5년 정도 집중해서 일했을 때 4배에서 5배까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다들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아직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성공 조건에 딱 들어맞는 회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탄탄한 회사인지, 그리고 탁월한 제품. 아까 우리 제품 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리셋 하셔야 되겠죠. 제품 드시고 노화를 예방해야 되겠죠. 네, 정말 탁월한 제품. 다른 데서 대신해서 살 수 없는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수익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만 했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완벽한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시작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그리고 아까 제품은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 이 6가지 조건의 기준에 부합한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고 여기에 딱 부합하는 회사를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로 골랐거든요. 여러분들도 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나의 창립자이신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십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이 아니고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십니다. 세계 최고의 세포 전문가이시고요. 이분은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는 1974년 걸 연구소라는 제약회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 제약회사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체세포를 배양을 하여서 이 인체세포가 요구하는 최적의 영양소가 어느 정도일지를 개발하고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전쟁 이후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전염병 진단 시약을 개발해서 인류에 공헌을 했고요. 또 이분이 마이런 웬츠 박사님께서 세계 최고의 세포 전문가이고 진단 전문가인데 본인의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형님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진단보다 미리 건강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러한 철학을 가지시고 세계 최고의 세포 기술력을 가지고 진단에서 예방의학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에 유사나 헬스사이언스가 창립이 되고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하고 있고요. 뉴트리션은 100%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 기술, 생산 기술 공장이 얼마나 큰지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면은 거의 보일 정도로 엄청 큽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25개국에 진출하고 있고요. 또 영양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FDA 의약품 제조 기준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 150명 이상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자체적으로 R&D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제약회사나 다른 연구진들, 경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요.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150명이나 되는 과학자를 연구진들을 이렇게 급여를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유사나에서는
창립자 마이런 웬츠 박사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제품 강사님께서 이 인텔리전스 기술 또 올리볼 하이브리드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150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이 얼마나 기술력이 우수하겠습니까? 단언컨대 타사에 비해서 20년 기술력이 앞서간다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영양제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4년에 한 번씩 영양제를 북미 지역에 시판되고 있는 영양제를 다 수거하여서 가장 우수한 영양제를 평가하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에서 4년에 한 번씩 최고의 제품으로 최고의 영양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그 시장은 벌써 누구도 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은 기우이고요. 영양제 시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4년 만에 25%나 성장을 했고요. 유사나 코리아는 8년간 570%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다 같이 대박 한번 외치고 할까요? 대박. 네, 대박입니다. 그리고 아까 회사를 고르는 조건에서 재무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가 보라고 했잖아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상장이 되어 있을 때 영양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를 볼 때는 증시를 평가할 때 우리나라 국내 기업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포스코는 최근 주가는 높지만 주가 상승률을 보면 108.9%이고요. 유사나 쭉 내려가서 얼마죠? 1411.8%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것들 포스코 어떤 분들은 또 삼성 이런 것보다 유사나가 좀 이렇게 밑이라고 잘 모르니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비교가 불가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인데 국내에서도 이제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부터 유사나 헬스팩 뉴트리밀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식약처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평가를 한 결과 지속적으로 5년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타주에는요.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뉴트리션 회사들이 한 10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상을 합니다. 분야별로. 그리고 뉴트리션 부분, 또 헬스케어 부분, 또 퍼스널 케어 부분, 많은 부분 중에 이 5가지가 영양제 또 그리고 세포 과학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포장 부문 1등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 5가지에서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휩쓸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양제 회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 미국에는 컨슈머 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전문가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소비자가 신뢰하는 회사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를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계속 이런 유사나가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사람보다 AI가 더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AI 중에서 가장 정보력이 놀라운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서 빙신이라고 하는데요. 빙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수상한 상은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는 2023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서 종합비타민 부문에서 헬스팩이 5년 연속 수상하고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부문에서 뉴트리밀 액티브가 3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호사이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영양제 회사인데 대체의학병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해독과 또 영양요법 그리고 중증 질환자 분들이 여기에 산업이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영양요법으로 하항요법 방사선 치료가 아니라 영양요법으로 이렇게 중증 질환을 치료를 하고 세계 암 치료 3위를 자랑하고 있는 산업이부 병원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슈퍼주 선수들이라고 하면 가장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렇죠? 도핑 테스트. 도핑 테스트에 안전하고 그리고 경기력을 높이는 수준이 남다르다 보니까 선수들이 본인 스스로 후원을 요청을 해야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이런 유명 선수들이 왜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을 드실까요? 자, 또 빙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유산하는 전 세계에서 4,500여 명의 프로 및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후원합니다. 유산하는 선수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품으로만 후원합니다. 유산 네. 4,50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5,000명이 넘었어요. 그만큼 드시던 그 선수들이 경기력을 높이면 또 그 분야에 있어서 다른 선수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나는 왜 늘 100만 원이 모자라지? 라고 했는데 그 100만 원이란 돈이 정말 한 번만 발생을 하면은 그다지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달 내 통장에 100만 원의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신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연금보험. 월 30만 원씩 30년을 나 붓고 있다. 네, 없으시네요. 다음은 10억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배당금을 100만 원 받고 있다. 네, 안타깝게도 없으시네요. 임대소득,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한 5억 정도 건물을 갖고 나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네, 가끔 손 드시는 분도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시네요. 그럼 다행히 제가 드리는 제안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사나 퓨처빌더, 골드도 아니고요. 퓨처빌더 정도 되면 100만 원을 따박따박 매월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가시나요? 네. 목소리가 시원찮아요? 자, 그렇다면 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어마무시한 일을 해야 할까요?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자, 끄떡하세요. 자, 주문 배송, 자, MOU를 맺고 택배 회사 MOU를 맺어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내 주급을 계산 잘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슈퍼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줍니다. 여행 점수까지 다 계산을 해줍니다. 우리는 뭘만 하면 됩니까? 딸랑 네, 먹고 쓰고 최고의 브랜드를 자랑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네. 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고르는 기준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위에 있는 5가지. 자, 증빙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상 플랜, 돈을 주는 방식이 얼마나 안정되고 공정한지, 합리적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한 수익 구조를 보면 동일 비율의 평등한 커미션 20%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다 최신 바이너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바이너리 회사 중에서 내가 일으킨 매출에 가장 많은 커미션 20%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어느 회사다? 유사나입니다. 그럼 됐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네트워크 하면 조금 이렇게 불편했던 것들이 사재기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하거나 강매를 시켜야 하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희는 마감이 없고 또 마감이 없이 또 남은 정산을 하고 남은 포인트를 이월을 해주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전하죠. 그리고 또 내가 먹고 쓰고 바르는 것을 예약 주문을 하고 내가 소개한 분들도 그렇게 또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예약 주문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한 가게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소득의 극대화를 위해서 세 가게로 시작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세 가게로 시작을 했지만 타사에서는 한 가게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세 가게로 시작을 하고 세 가게로 시작을 했더라도 열심히 내가 후원을 하고 후원을 해서 일정 점수가 되면 세 가게에서 네 가게, 다섯 개, 여섯 개 끊임없이 추가 가게를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또 목소리가 시원찮아요. 배가 고파서 그런가? 네. 그래서 유산화 보상 플랜은 이런 특징이 있지만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한 가게로 온라인상에 내가 한 가게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약 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일은 내가 먹고 쓰고 바르고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치가 없이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50만 원의 경험치를 만들겠다 하면 한 가게, 100만 원의 경험치를 영양제와 또 화장품을 같이 해보겠다 하면 100만 원. 그래서 세 가게가 생기는데 또 사업자로 가입을 할 때 2만 원만 더 투자를 하시면 25개국의 판권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분들이요, 이렇게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럽니다. 저 또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옆집, 윗집, 아랫집, 다 AI가 삽니까? 그렇죠? 다 사람이 살아요. 그죠? 옆에 돌아보세요. 다 사람이에요. 하지만 왜 내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어디다가 자꾸 가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뭐부터 해요? 세수하죠. 머리 감죠. 여기 오늘 머리 안 감고 오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머리 안 감고 오신 분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샤워하고, 그리고 색조 화장은 하지 않지만 기초 화장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사하시고, 이런 것만 해도 브랜드를 내가 체인지하고 내가 아는 분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볼 수 있도록 강매를 하는 일이 아니라 제안을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안을 하는 일이에요. 자, 브랜드 체인지를 해볼게요. 자, 내가 먼저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2명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이 2명이 다시 내가 이전에 먹고 쓰고 바르던 샴푸, 바디 샴푸 그리고 영양제보다 훨씬 괜찮네 라고 하면 브랜드 체인지를 쫙쫙쫙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개월, 1년도 아니고 10개월에 원스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돈을 받지만 우리는 바로 저걸 내가 어떻게 해? 그죠? 저걸 내가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50% 다시 10분의 1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460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영양제를 어떻게 제한을 하냐고, 안 먹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집집마다요 가보시면 종합영양제는 안 드시더라도 오메가,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이런 거 하나씩은 식탁 위에 다 있고요. 직원들 책상 위에 한번 보세요. 먹지는 않지만 폼으로 갖다 놓은 간에 좋은 거, 어디에 좋은 거 하나씩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에 내가 먼저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한 분 한 분씩 건강을 챙겨 드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 30억 빌딩을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만들려면요, 내가 먼저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2명에게, 이 2명이 다시 2명에게, 또 16명이 되면 30억 온라인 빌딩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100억 달러, 100억 하면 정말 너무 가만히 얘기만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아요?
그쵸? 네. 100억 온라인 빌딩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3BC, 세 가게를 가지고 4명을 소개를 하고 그 4명이 다시 4명, 또 4명 했을 때 조건은 우리 가족 4인 기준으로 딸랑 종합영양제 하나씩만 드시면 그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100억 온라인 빌딩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직급을 봤을 때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 직급에서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급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간다라고 할 때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데요. 자, 골드 이그제큐티브 골드 연봉 7,000입니다. 이그제큐티브 루비 1,500, 에메랄드 2,400, 다이아몬드 3,400 이렇게 원스타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내 인생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은 나 연봉 7,000이면 7,000이어도 괜찮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해보실 수 있겠어요? 최고의 회사, 최고의 제품,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 최고의 플랜 팔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제안하라고요. 뭐부터 하라고요? 브랜드 체인지. 이렇게 하면서 해보면 이 주별 후원수당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보너스가 또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이 보너스를 알게 되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뛸 뿐만이 아니라 뭐가 뛰어요? 내 발이 뜁니다. 내 발이 뜁니다. 그리고 내 손이 막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너스뿐만 아니라 상속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잘 유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네에 굉장히 유명한 땡 박사 냉면이 있거든요. 근데 3대째 내려오면서 빌딩을 몇 개나 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예요. 서울에서도 와서 막 드시고. 근데 그 집이 망했어요. 아들이 주식을 해서 다 말아 드셨어요. 그렇게 물려준 재산은요. 물론 잘 관리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사나 상속은 물건이나 빌딩을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나 회원 코드를 상속하기 때문에 증여세, 상속세가 없고요. 이 상속의 수준을 비교를 해보다 보면 타 네트워크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당신 매번 개미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내 여행부터 해외여행까지 공짜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유사나 비즈니스 활동이라 하면 뭐라고요? 시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브랜드 체인지. 두 번째 경험을 공유한다. 세 번째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나와서 이번 주에도 오시고 다음 주에도 오시는 겁니다. 오실 거죠? 네. 약속? 네, 오늘 특히 처음 오신 분 제가 이렇게 몇 분 봤어요. 다음 주에 오시나 안 오시나 제가 볼 겁니다. 오실 거죠? 네, 끄덕하셨습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계속 배우고 하면서 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런 분들이 내 팀 안에 계속 들어오게끔 해서 복제와 축적을 이뤄나갈 때 팀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이렇게 한 명이 두 명이 되고요. 이렇게. 결국은 이 많은 분들의 24시간이 누구의 시간이 되는 일이다? 나의 시간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레버리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산소득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사나 중에서도 유니스타즈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도구 유맵이 있고요. 또 이렇게 특별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뻔한 일을 하고 싶으세요? 뻔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유사나를 알기 전에는 그냥 뻔한 일, 자, 뻔한 일을 계속하면요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가치가 없고 보람이 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유산아,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제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 수익으로 끝나면서 노후에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뻔한 제가 유산화를 만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수익을 가지고 권리소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유산화를 만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즐겁고 젊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이 유산화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저의 스폰서님 도와주시는 유산화를 아무것도 네트워크를 모를 때 팀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유산화를 소개해 주신 우리 스폰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의 팀을 이렇게 꾸려가면서 재밌게 사업을 할 수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여행 가이드가 되겠다.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지도를 갈고 꿈을 꾸었던, 하지만 그 꿈을 접었던 아이가 이제는 여행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여행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5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벌써 태국을 갔다 왔고요. 필리핀, 일본을 여행을 하고 또 말레이시아 컨벤션을 다녀오면서 여행을 겸해서 또 이렇게 거제도를 5월 초에 부모님을 모시고 또 다녀오고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저는 독일 베를린으로 떠납니다.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후쿠오카가 기다리고 있고요. 뭐야 저렇게 자랑질을 하다니 재수없어. 그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저를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자랑질도 좀 하고 싶지만 자랑보다는 제가 꿈을 잃어버렸던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누비면서 멋지게 살고 있다는 것을 유산화 덕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산화 덕분에 저는 남들이 타고 다닐 때는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타고 다니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에메랄드가 되면서 기념으로 저희 남편 명의로 새 집을 계약을 했고요. 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집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저희 친정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집을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얼마가 드는데 너그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소리를 벅벅 지르고 그러면서 엄마가 막 이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냥 해, 내가 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우 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라도 고맙다 하면 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친정 엄마가 견적을 받아서 막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추진력이 좋으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막 싱크대 견적 받으시고 도배 뭐 해가지고 쫙 했다고. 그래 도배하는 분이 오늘 안 온다고 엄마 하기로 했냐고 그랬더니 벌써 이미 다 진행을 하고 계셨고 기분 좋게 제가 집을 예쁘게 바꿔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치료사 이제 자격을 따고 그리고 늘 그 공부를 할 때 젊은 엄마들이 경단녀가 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힘겨워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배운 이 재능을 삭히지 않고 젊은 엄마들에게 용기를 주고 잠재 능력을 깨워줄 수 있도록 조그마한 카페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드디어 제가 준비를 하고요. 6월 첫째 주에 오픈을 합니다. 네. 네, 이름은 조이풀 아카데미이고요. 여기에서는 젊은 엄마들도 도와주고 저희 파트너들과 또 홈미팅도 하고 연합 홈미팅도 평택에서 함께 하실 분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 가족들 같이 영화도 보고 또 이웃들과 축구를 볼 때 팝콘 가지고 함께 축구 보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동네 분들하고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좁아요. 9평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제가 90평으로 넓힐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처음 들으러 왔을 때 그 강사분이 해주셨던 그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더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우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각본상 네라고 하시면 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충분한 가치와 비전과 준비되어 있는 유산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험도, 자격도, 자본도 점포도 필요 없고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 기업인 유산화와 손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최고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뭐가 좋았다? 뭐가 좋다? 태도가 좋다. 여러분들 오늘 태도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으셨어요. 다 성공자가 되실 건데요. 두 번째 공통점. 모든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뭐를 했다? 시작을 했다. 여러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시작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장경희였습니다.